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와 위스콘신주 커너샤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사이의 무력 충돌 사건이 대선 쟁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은 평화적인 사람들이고 시위대를 숨지게 한 자경단도 자기 방어라고 감쌌지만 그들은 참전 용사처럼 무장한 채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외치기만 하면 표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폭력을 유도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 알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짜의 예는 바이든 후보가 경찰 기금을 없애길 원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파업하라고 충고했다 등인데 백악관과 트럼프 캠프, 공화당 정치인이 트위터에 올리거나 브레이트바트 등 우파 매체가 가짜 알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USC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유권자의 대선 후보 결정에는 큰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1%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샤이 트럼프 후보를 감안하면 격차는 5% 정도로 좁혀집니다. 올해 대선 결과는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가 되겠지만 결국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병원에 갔을 당시 부통령이 임시 권력 이양 통보를 받았다고 퓰리처상 수상자인 저널리스트가 새 책에 썼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많이 하는 민주당이 대규모 우편 투표를 할 것인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주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미국에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3단계 임상 실험을 합니다. 미국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3단계 임상 실험을 연기했고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국장 말이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물건과 가솔린을 싸게 살 수 있고 무료 배달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존은 30분 이내에 물건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드론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항공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로 향했습니다. 이미 공군기를 타고 위스콘신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갔고 위스콘신주로 간 것은 역시 자신의 지지자들, 지금 경찰 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주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폭력적이 되고 약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경단이 생기고 이 자경단이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팍스 TV에 로라 잉그램과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위스콘신으로 가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Because there are 법 집행관들 가운데서 굉장한 나의 팬이 있고 tremendous fan of law enforcem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땡큐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위스콘신주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선에서의 쟁점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어느 지역에서 살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안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라디오인 것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위대나 자경단이나 경찰 진압이나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에요. 전쟁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위스콘신으로 대통령이 향하고 있으니까 위스콘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지금 쟁점이 자경단입니다. 그 자경단 특히 17살 일리노이주에서 위스콘신주의 자동차 딜러를 지키겠다고 그 무기 자체는 일리노이하고 위스콘신이랑 가까우니까는요. 그쪽으로 일리노이주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위스콘신에서 누구에겐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7살입니다. 일단 그 무기는 AR-15 스타일의 무기인데 일리노이주에서는 21살이 돼야지 되고 위스콘신주에서도 18살 이상이 돼야지 되고 총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락을 받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딜러를 지킨다면서 이 그 17살 청소년이 2명의 시위대를 숨지게 했고 1명은 다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interesting situ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라 잉그램과 인터뷰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도 비디오를 봤고 나도 비디오를 봤는데 그가 그들로부터 그 도망치려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다. It looks like it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 자경단 청소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 공격을 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총을 쏘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문제에 처했을 수 있고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크노샤로 간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비디오는 이미 이 자경단 청소년이 1명을 총을 쏴서 숨지게 하고 누구에겐가 전화로 내가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총을 쏴서 저 사람이 숨졌어라고 하면서 총을 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 청년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누군가는 이 청년의 총을 뺏으려고 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누워서 또 총을 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숨지고 또 가슴에도 총을 쏘고 해서 누군가가 또 다치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 하는 비디오는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비디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경찰에게 알리죠. 저 사람이 총을 쐈다고 이렇게 알리고 나서 이 그 소년이 이미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총을 쏜 뒤입니다. 경찰이 저쪽에 있는데 경찰차가 있는데 손을 두고 경찰차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비디오 그 촬영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전에는 경찰이 이 소년에게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큰 메가폰에다가 대고 물 필요하니 하면 우리 물 필요하다 하면은 경관이 이 청소년이 있는 자경단에 물도 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he said, 경관 said, 자경단 said, 피해자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숨진 건 아니고 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제 제이콥 블레이크 가족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는 건데 누구든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경단 자체를 그렇게 그 17살 소년에게 AR-15 스타일의 총을 들고 쏘는데 경관이 잘한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물을 줘야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 이제 청년을 방어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36살, 26살 두 사람이
이 청소년에 의해서 숨졌고 제3의 인물은 다쳤다는 그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어제 오후에 강도 용의자가 절도 용의자죠.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사우스 LA 쪽에서 경관에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그 용의자가 총을 갖고 있었고 해서 뭐 크게 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만한 명분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하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것은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으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정말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요. 트럭이 굉장히 많았고 그 트럭에는 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시위대는 지금 거의 3개월 전부터 이제 그쪽에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시위대가 한두 사람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최 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프리웨이를 타고 어떤 경우에는 하이웨이를 조금 이제 그 벗어나서 특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있는 곳은 조금 피하고 그런데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럭에 이 트럼프라고 그 큰 이제 펄럭이는 길을 달고 들어간 그 트럭에는 페인트볼도 있었고 페퍼 스프레이도 있었고 트럭 위에서 시위대에게 막 쏜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한 명이 숨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패트리엇 플레이어라는 굉장히 자신들을 보수 기독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수 기독교 그룹이라고 하고 있는 이 그룹은 시위가 있을 때마다 총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질렀고 또 문제는 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연관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트럭 위에서 이 그 페인트볼 같은 것을 뿌리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숨졌습니다. 숨졌는데 숨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거예요. 그룹 멤버입니다. 이 그룹 멤버 숨진 사람이 숨지기 전에 사진을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몸에 갖고 있었습니다. 군 그 스타일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몸에 두르고 거기에 칼도 하나가 아니에요. 칼 세트를 쫙 꽂고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갖고 있고 당연히 총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숨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에도 요즘은 뭐 포틀랜드처럼 시위가 많고 하는 곳은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총을 사야지 되는 것인가? 스스로 방어를 위해서 총이 있으면 항상 사건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살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캐러반이라고 부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포틀랜드 남쪽 한 10마일 좀부터 그래서 이제 현장에 와서 양쪽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페이트리엇 프레이어가 격돌을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서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에 로라 잉그램과 인터뷰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그가 총에 맞아서 한 사람이 숨졌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쓴 것은 페인트볼이고 체류가스지 총은 아니잖아. 총알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 방어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 바이든처럼 그렇게 지지할 게 아니라 누구든 폭력을 쓰면 나의 지지자건 상대의 지지자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건 다 비난을 해야지 된다라고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렬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자동차 이 호운을 누르고 길을 다 막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어떤 경우는 왜 그 성난 군중 이런 그 무드가 있잖아요. 나쁜 무드죠. 그 나쁜 무드에서 사람들도 그냥 거의 치일 것처럼 하고 무시하고 도시를 들어와서 다운타운, LA 다운타운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곳으로 지나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풀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그 자신들을 방어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NN 기자가 어제 그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총들 칼도 한두 개가 아니던데 뭐 이런 형태로요. 총도 다 차고 있었잖아 하니까 그거 방어용이지 하면서 그렇게 방어하고 피스풀한 사람을 당신은 CNN을 지지하는 CNN의 서포러가 총을 쐈어 했는데 아직까지 기소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목격자의 목격이라든가 비디오를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를 쏜 사람이 무정부주의자, 안티파,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안티파 소속이다 하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기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폭력이 있을 때 그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가, 바이든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두려운 거다. 두려우니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모든 측에서 폭력을 자제하라 하지 않고 폭력을 더 쓰게 부추겨서 로앤오더 이것은 정부가 잡아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로라 잉그램과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 자체가 굉장히 차별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에게만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적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때문에 it's bad for everybody.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평화적인 시위대가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겠죠. 물론 약탈도 있었고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시위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기업들, 우리 기업 내부에서도 사실 소수인종 채용 같은 것을 좀 덜했다거나 아니면 채용에서도 봉급에서 차별을 뒀다던가 하는 것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잡지 포춘이 정한 미국 내 100대 기업 가운데 반 정도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그런 곳에 쓰겠다고 했냐면 20억 달러. 100대 포춘 기업 가운데서 반이 20억 달러를 쓰면서 우리가 뭔가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소수 인종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펩시코가 제일 그런 그 돈을 많이 댔는데요. 펩시코는 4천만 달러를 앞으로 5년 동안 그 사회의 인종적인 불평등을 없애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같이 기업들이 이런 돈을 쓰는 것도 블랙 커뮤니티와 미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쁜 일이다라고 말하자면 대통령도 나름대로의 선거 캠페인을 팍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스윙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4년 전에 지지를 했다가 지금 조 바이든 쪽으로 돌아갔다가 요즘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선거할 때 기간이 남아 있고 USC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투표를 하는데 마음을 정하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는 아무래도 그 오늘의 미국을 이민 1세 이런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2세, 3세 자녀, 손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고 계셔야지 되니까요. 제가 오늘 나온 그 USC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평소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만 이건 의미가 있네. 어떤 부분은 뉴스를 그렇게 날마다 다루고 보고하는 저조차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 같은 것이 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트위터에서 어제도 그 백악관이나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 올린 사실과 다른 저는 뉴스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어떠한 내용들을 트위터가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 측에서 올린 트위터나 이런 것에는 그 소셜 미디어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상대가 하도 많이 가짜를 전하면 가짜로 캠페인을 하면은
바이든 후보 측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가짜를 널리 퍼뜨리는 미국, 굉장히 세계적인 조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잠시 뒤에 USC야말로 지난번 선거를 다른 많은 매체와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부분까지 그 예측을 하고 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무료 배송으로 오픈 기념입니다.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제가 중요한 뉴스는 조금 그 시간을 많이 잡고요. 아니면 대체로 그 헤드라인을 핵심적인 부분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트위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자신 또 백악관의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디렉터요. 말하자면 소셜 미디어 디렉터 그 댄 스카비노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 올리는 그 상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어제도 그 내렸는데, 캠프 쪽의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미디어 디렉터 것도 그런데 뭐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뭔가를 그 말을 말하자면 조작을 해서 그 바이든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던가, 예를 들면 가장 이런 거죠. 바이든 후보가 스스로 인정을 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뭐 이런 거 다 조작해서 한 거지 바이든 후보가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 해서 어제도 리무브 했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세이프하지 않다 하는 얘기들, 그리고 경찰의 그 기금을 없애려고 한다. 디펀드 the police 한다고 한다. 이것도 경찰 순찰에 대한 기금은 오히려 늘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경찰 기금은 커뮤니티의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린다던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지 defund the police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공약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소셜미디어들이 이젠 내리잖아요. 내릴 줄 알면서도 하느냐. 내리기 전까지 수천만 명이 보거든요. 2,400만 명이 백악관에 그 스카비노가 올린 그 가짜죠. 가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사한 거죠. 점점 이 정치 캠페인이 치사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캠페인의 워룸이라는 그런 어카운트도 이 미디어를 조정한다 해서 트위터가 내렸고요. 조 바이든의 미국은 안전한 미국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한 것이요. 그런 것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로라 잉그램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은 다크 섀도우, 어두운 그림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하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공화당에서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든가 아니면 그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실 거야 했기 때문에, 로라 잉그램이 물어봤어요. 대통령에게 그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에게 조종당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음모론 비슷하네 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야.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조사 중이니까 곧 발표할 거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부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걸러내는데, 브레이트바트는 어제 헤드라인으로 크게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며칠 전에 사실은 나왔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보이콧하라고 했다. 반대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NBA 같은 경우는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NBA 관계자들과 가끔 전화 통화도 한답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 당연하고요. 뭐 크리스 폴 이런 사람들이 선수들이 일단 결정을 하고 위스콘신에서 그 같은 사태가 있고 나서 위스콘신 벅스가 우리 경기를 일단 보이콧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서로 의논을 하는데 얘기가 그 잘 뚜렷하게 길이 보이지 않고 해서 두 사람이 크리스 폴과 르브론 제임스가 전화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수는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이상을 향해 나가야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선수들이 말하자면 보이콧을 푸는데 오바마가 도움이 되는 충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트바트는 오바마가 선수들을 보이콧하라고 했다. 보이콧가 시작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할 때 전화 통화를 했고 보이콧을 풀고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뭐 아이덴티티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바를 그 다른 방법으로 실행을 해라. 그렇게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꼬거든요. 꼬는 게 아니라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트바트 같은 매체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부터 USC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2주일 사이에 이 USC는 날마다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월요일이었었죠. 네.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서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유권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약 9% 정도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기려면은 예전의 거를 꽉 잡고 있거나 왜냐하면 아무래도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적대감이 적어요. 유권자에게. 민주당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때에 버니 샌더스가 안 됐다고 투표용장에 안 나가거나 아예 또 트럼프에게 찍은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정도는 버니가 끌어올 수 있는 홀드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처럼 야 이거 무법천지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법과 질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는데 투표율 굉장히 높겠는데 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이게 위험하네. 야 이거 좀 국가가 강하게 해야지 되겠어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말로써 불을 지피고 있네. 그러니까 폭력이 더 늘어나네. 지금 9월이 시작이죠. 오늘 9월이 첫날인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총격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총격 사건이 지난해 whole year 동안 일어난 것보다 많다는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대통령이 폭력을 부추긴다. 포틀랜드에서 시위를 하는데 수백 대의 차량이 그냥 쭉 들어가서 일부 그런 것들을 오레고니안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 매체 뭐 사진 기자라든가 이 그 라이더 기자들이 스텝 라이더들이 다 기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도 포틀랜드 경찰도 지금 뭐 시장이랑 안 좋은 관계들도 있고 뭐 시애틀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포틀랜드 경찰이 그렇게 수백 대의 차량들이 뭐 교통 신호도 때로는 무시하면서 그렇게 시내 가까이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시위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지 된다.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내 지지자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람을 총을 쏴서 숨지게 했어도 걔 아마 자기 방어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저거 불났는데 기름을 그냥 갖다가 붓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고요. 해서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예요. 어제까지 52%대 41%. 전당대회 효과는 없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는 2% 바이든 후보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공화당 전당대회 하니까 여기서 어머 위험해졌어 뭐 이러면서 또다시 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은 0%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6년도에 투표를 했는데 아유 올해는 안 되겠어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은 민주당 사람들이요. 아니면 무당파라든가 무당파 가운데서가 더 중요하죠.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이든에게 붙어 있거나 더 늘어났는데 그 무당파 가운데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는 형태라는 것이 USC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뭐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중요한 문제가 올해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USC에서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당신 말고요. 당신 주변 사람들, 친구나 뭐 가족이나 동료들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나 찍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까지 USC가 지금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쭉 계산을 해보면 지금 9%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에 찍었던 사람 가운데서 지금 안 찍겠다 한 사람이. 그런데 이 샤이 트럼프죠. 말하자면 샤이 트럼프를 보면은 그 격차가 9%가 아니라 5% 정도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5% 정도면 지금 2달 남았으니까 2달 동안에 충분히 회복될 만한 그런 정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포틀랜드에 트럭을 타고 가서 페인트볼을 던지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던 기름통을 몇 개를 붓던 전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론 나오는 것을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들이죠. 유색인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발언을 하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입니다. 본인들이 뭔가 사회에서 이민자들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직까지도 대통령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 교육받지 못한 백인 남자들, 교육받은 백인 여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바이든 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시골과 도시 사이에 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 시골은 트럼프, 도시는 바이든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이쪽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도 이 도시 인근을 바이든 후보는 없애버리려고 한다. 거기에 저소득층 집을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사실과 다른 홍보를 한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주택에 있어서, 주택 시스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다. 세미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탔는데,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탔는데도 가든그로브에서 집을 못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 걸어줘서 집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동네에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닝에 대해서 말했다던가 아니면 도시 인근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바이든의 선거 유세 정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 인근에 대해서 도시 인근을 다 없애버리려고 할 거야 라는 그 같은 홍보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USC의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이 시위가 폭력적으로 조금 돼가면서 바이든 후보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지 된다.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에 가서 이제 경관들을 만날 테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도 수위 조절을 하겠죠, 이것을. 그래서 지금부터 2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바이든 측이나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본인들이 표를 사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한인분들 가운데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게도 가짜라고 하면서 막 10개도 넘는 링크를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공화당 가운데서는 가짜야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공화당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악시오스가 오늘 계산을 해놨더니 그렇게 볼 때는 첫날은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투표는 개표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첫날 다 해봐야 15% 맥시멈 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편 투표 개표가 몇 주일이 아니면 며칠 사이에 이제 75%가 개표를 하고 나면은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이런 그래서 선거 당일날 누가 이겼다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특히 우편 투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선거 당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것이 나올 확률도 많다 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날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언제 들어주실까요? 이런 말씀들 지금 그 채팅창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 미국이 아니라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에스트라제네카 영국하고 뭐 스웨덴이랑 같이 다국적인 그 제약 회사잖아요. 여기서는 코비드 19 이제 3차 임상 실험을 미국에서 한답니다. 한 3만 명을 대상으로요. 3차도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영국 것을 보니까 이제 3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임상 실험을 했는데 미국에서 3만 명 정도 곧 그 하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할 때는 그 모데나라든가 파이저 이런 미국의 제약회사의 도움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그 3차 임상 실험을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하는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스티븐 한 그 식품의약국장이 3차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그 승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정상 코스대로 밟아가는 것 같고 미국은 왜 중단했는지 또 관련 그 전문 기자들이 캐내겠죠. 월마트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월마트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리고 근처에 다 있잖아요. 샘스, 뭐 월마트, 뭐 다 뭐 TJ 맥스, 마이클스 뭐 전부 있으니까요. 월마트가 9월 15일부터 새로운 그 멤버십 프로그램을 합니다.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서 1년에 98달러를 내거나 한 달에 12달러 95센트를 내면은 프리 딜리버리를 해주네요. 그리고 월마트에서 가솔린 넣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5% 깎아준답니다. 2000 월마트, 뭐 머피 USA, 머피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모든 곳에서 하고 또 이제 물건을 사고 나서 본인이 그냥 스캔하고 길게 월마트 줄이 얼마나 긴데 안 써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전부 아마존의 그 이 프라임 그 서브스크립션 그 프로그램을 겨냥을 해서 한 건데 프라임 그 서브스크립션도 1년에 100 얼마였죠? 119달러를 내거나 한 달에 12달러 99센트를 내면은 무료 배달 해주잖아요. 그리고 무료 배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뭐 사면은 지금 그 스트리밍 비디오 무료인 거 아세요? 당신 프라임 멤버 계속 그거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활용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여기에 겨냥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시작한 곳은 항상 다른 곳보다 먼저 갑니다. 더 많이 갑니다. 아마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프라임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존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지만 연방 항공국이 드론 서비스 하는 것을 결국은 그 아마존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지금 당장 드론 서비스로 다 모든 것을 배달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지 된다고 하면서 2013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테스팅을요. 일단은 이제 이 도시 뭐 아파트먼트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시골 드문드문 인적이 떨어진 그런 곳에서 하고 그래서 목표 자체가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30분 안에 물건을 30분 안에 배달할 수 있는 이거는 한국에서 못하는 거겠네요. 한국은 그 가까운 데서는 하긴 하지만 먼 것도 하긴 물건 자체가 한국은 무슨 먹는 것 이런 거 금방금방 배달은 되지만 미국은 땅이 넓은데 이거 뭔가로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제가 잘못 그 말씀을 꺼냈습니다. 자, 이런 월마트 그런 일들도 있고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새로 쓴 책, 책에 관해서 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친구가 쓴 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퓨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쓴 책에 보면은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그 병원을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야지 된다. 대통령의 이런 그 통보가 이미 갔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대통령의 건강은 꼭 선거철이 아닌 그 어느 때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거철에 이러한 것들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더 취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이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500일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마다 다 목표와 인생에 여러 가지가 달라서요. 어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이긴 그 경기에서 모자 지금까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숨진 이름을 딱 새겨놓고 아직도 7개나 더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